예, 안녕하십니까. PwC 컨설팅의 박현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스마트 시티. 과거에 이제 국내에서는 유비쿼터스 시티 혹은 UCT로 많이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최근 어떤 경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 텐데요. 지금 오늘 뭐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주로 공공보다는 아마 민간에서 IT 관리자라든지 신사업 전략, 그다음에 신사업 뭐 기술 전략 뭐 이런 파트에서 많이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제가 너무 뭐 공공의 주제냐, 그래서 나와 너무 동떨어진 주제, 어찌하다 보니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스마트 시티의 경향은 단지 어떤 단방향의 공공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어떤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공공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민간도 참여하고 시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스마트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만들자.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해외 경향도 그렇고 국내 경향도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IT 관리자 분이시다 혹은 기획자다 그러면 이 스마트 시티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IoT나 뭐 AI 인공지능성의 어떤 기술들이 자사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유즈 케이스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신사업 전략이다, 해외 사업, 해외라든지 국내 뭐 IT 기획을 한다, 대외 사업 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퍼블릭과 협업해서 어떤 소비자 인 시민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기네 신사업을 엮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시사점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 구성은 그럼 왜 지금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아젠다 가지고 많이 논의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전 세계적으로 하고 국내도 그렇고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어떤 기술적인 그 화두가 되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어떤 도시 인프라와 만났을 때 어떤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경향, 이 도시 안에서 단순히 단방향의 퍼블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민간 일반 시민들도 참여시키는 어떤 시티즌 지향적인 스마트 시티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사실 지금 시간이 한 2시 가까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이런 그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간이 보통 2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졸립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라서 오늘 전체적인 컨텐츠는 좀 가벼운 내용들, 동영상도 좀 상당히 다른 세션에 비해서 많이 곁들인 좀 가벼운 내용들로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부담 없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처음 동영상을 하나 보고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 시티 최근 여러 가지 도시 내에서 서비스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가로등을 가지고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접근하면 켜진다든지 그리고 그리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줘서 가급적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길을 헤매지 않게끔 하는 가이드한 서비스. 그리고 요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충전소 안내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에서 많이 아젠다로 다뤄진 내용들입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루틴하게 켜지는 부분이 아니라 걷는 사람들 위주로 된 거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만큼 이 쓰레기가 여기에 이렇게 차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가장 최적의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효율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상당히 많은 스마트 시티 서비스 하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가로등이 단순히 조명을 하는 측면이 아니라 항공 오염 센서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위험 센서를 같이 센싱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융합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뭐 카 액시던트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해서 빠르게 조치하는 부분도 요즘 스마트 시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도 좀 더 지능적으로 신호 체계를 가져가서 좀 더 교통이 원활하게끔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 약간 이렇게 정적이고 이렇게 수동적인 도시 인프라 스트럭처에다가 이제 IoT 기술, 센싱이라든지 모바일, 그다음에 분석,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널리틱 기술들을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서 좀 더 뭐 사람이 별로 개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똘똘하게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고시키고 삶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왜 그 좀 더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각광받느냐, 그런 측면 어떻게 보면 도시화의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농촌에 보면 인구 절벽이다. 그래서 보통 최근 뭐 한 10년 안에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 마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도시로 사람들이 점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 한 60% 정도가 도시 속에 이제 도시 안에 메가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서울처럼 단순히 요즘은 서울만 도시가 아닌 거죠. 분당, 일산, 뭐 더 넓어서는 이제 동탄까지 하나의 메가시티가 되는데, 이런 도시의 인구 과밀이 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사람이 많이 싸고 다양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요. 뭐 범죄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환경적인 이슈가 많이 되는 어떤 미세먼지, 물론 뭐 외부에서 황사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발생되는 뭐 차에서 발생되거나 공장, 그다음에 일반 생활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요인,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큰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이 고용 문제, 사실 도시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것들 생활 기반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치지만, 고용 문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어떤 활력성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큰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이번 포럼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혁명입니다. 사실 4차 혁명이라고 하면 모두들 뭐 이제 뭐 공장,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뭐 디지털 트랜스폼,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스마트 시티도 이 4차 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같이 온라인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IT 기술, 그리고 4차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수 있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새로운 기술도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 기술의 기회를 도시 내에서 주겠다라는 측면도 스마트 시티에서 주요하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앞에 뭐 동영상도 보여드렸지만 협의의 의미로 첨단 ICT 기술, 그러니까 뭐 스마트 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편리성하게 하는 거죠. 뭐 신호 체계도 편리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쓰레기통도 뭐 이게 루틴하게 이거를 걷어들이지 않고 딱 필요할 때만 가게끔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공공의 이제 그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스마트 시티 혹은 유비쿼터 시티가 많이 관점을 보였다고 하면, 최근에 이 스마트 시티의 경향은 ICT 기술을 뭐 활용을 하되
이뿐만 아니라 다회적인 사회적인 수단, 뭐 단순히 ICT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수단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도시 자본 전체를 스마트화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단순히 서비스만을 스마트화한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화를 영위한 어떤 비즈니스 환경 그런 부분도 같이 다 스마트화해서 좀 더 지능화하고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좀 광의의 의미, 좀 폭넓은 그 스마트 시티의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이제 저희가 조금 뭐 UCT라는 청중 중에 그 UCT라는 경험이나 뭐 약간 이해를 갖고 계신다는 분을 전제로 과거에 이제 UCT라고 하면 이제 딱 신도시가 중심이 됐습니다. 신도시에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뭐 LH 공사가 많이 그 발주처가 됐죠. LH 공사 발주처가 돼서 뭐 건설 회사라든지 뭐 SI 회사들을 쭉 발주를 줘서 단기간에 뭐 물론 이제 3개년 로드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단기간에 도시 건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들을 쭉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게 과거의 어떤 스마트 시티 접근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사업 형태도 뭐 같은 맥락이지만 뭐 관에서 혹은 뭐 사업자가 철저히 계획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요구사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로 이제 탑다운 같은 형태로 추진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 기술적인 요소도 이게 한 2005년도에서 10년도 사이다 보니 이게 무선 네트워크 통신이 약간 활성화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약간 유선망의 약간 그 폐쇄적인 비표준 시스템, 비개방화된 시스템이 위주였다고 하면 최근의 경향은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신도시의 도시 건설이라는 관점보다는 기존 도시,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 시내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 서울시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뭐 대기업 중심 그리고 뭐 이게 사업과 수주하는 뭐 갑과 을의 관계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약간 이제 생태계를 육성시키는 관점이 상당히 큰.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가 보통 요즘 최근에 보면 스마트 시티의 큰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를 바잉해서 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물론 이제 그것도 외부에서 보통 기술력이라든지 투자를 유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점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요즘 최근 스타트업 육성들이 많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스타트업 육성을 같이 해 가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기술을 계속 선순환하게끔 하는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는 게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당연히 뭐 최근 그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IoT, 사무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진일보해서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하나에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게 산업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고 민간 기업 내 비즈니스에도 적용을 될 수 있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 한번 그 검증을 시켜보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 테스트 베드처럼 도시를 이용하겠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IoT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테크놀로지 세션이니까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어떻게 보면 도시 내에서 어떤 그 유스 케이스를 사례를 볼 수가 있냐. 뭐 앞에도 동영상에서도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 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IoT 아키텍처의 가장 그 제너럴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센서 레이어, 그래서 뭐 전기라든지 날씨, 교통, 물, 그다음에 건강, 뭐 이거는 이제 그 뭐 트랜스포트 교통, 이거는 이제 도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센서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환경 오염 감지 센서, 뭐 미세먼지 센서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고 뭐 CCTV도 요거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센서들을 모아서 기존에는 뭐 거의 PLC라고 해서 유선 네트워크로 해서 많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왔죠. 과거 UCT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유선 뭐 IPv4 레벨의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별로 이걸 활용하는
그래서 보통 통합센터, 과거에 UCT 할 때는 통합관제센터 해가지고 여러분 뭐 관심 있으셨던 분은 조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도시 어딘가에 보면 이렇게 CCTV들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통제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계속 그 조치하고 그런 그 통합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핵심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스마트 시티는 1차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혁신, 그래서 뭐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모바일 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사실 진일보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나 센싱을 좀 더 유연하게 생활 깊숙이, 그러니까 앞에 기술들은 약간 뭐 쉽게 얘기하면 유선으로 뭔가 항상 그 센싱을 하려면 되게 제한이 많고 투자도 많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계가 이렇게 극명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무선 통신망의 발달, 그다음에 IoT 기술의 발전을 해서 이 센서를 위치한다든지 물론 법 규제적인 문제가 아직도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상당히 유연해지는 측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참여.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요즘 SNS가 워낙 그 보편화되고 이 사람과 사람 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쉬워지면서 과거에는 뭐 시민 참여하려면 되게 그 수단 자체가 되게 물리적이고 이렇게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뭐 공유 경제라든지 뭐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사회적 참여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같이 스마트 시티가 어떤 참여라는 아젠다 하에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의 그 경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그 센서들이 상당히 융합되는, 하나 보면 환경 오염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은 그것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환경 오염도 감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부가적인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감지 포인트들을 할 수 있는 융합된 센서들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무선 통신만도 과거에 어떤 유선의 어떤 제약에서 탈피해서 와이파이라든지 LTE, 4G, 뭐 5G, 그리고 뭐 요즘 보면 MB IoT라든지 로라 네트워크라든지 이 경량화된 IoT 전용 무선 네트워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을 그 제약에서 탈피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비교해 보면 옛날에 유선 전화를 쓸 때랑 그 무선 전화를 우리 스마트폰을 쓸 때랑은 엄청난 그 차이가 있잖아요, 생활에. 그것처럼 어떤 이런 도시 시설물도 과거에 어떤 유선적인 네트워크랑 이 무선 네트워크망으로 바뀌면서 이게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도 IPv6로 오고 그리고 어떤 이걸 활용하는 측면, 애널라이즈하고 그 이거를 표출해서 응용 시스템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빅데이터라든지 AI,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술적 요소들이 그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좀 단조로웠던 밸류체인, 그러니까 뭐 SI 사업자가 있고 뭐 일부 통신 사업자가 있고 뭐 일부 디바이스에 대한 제약적인 사업자가 있었던 과거 밸류체인에서 뭐 빅데이터 어널리틱을 담당하는 어떤 그 기술 사업자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전략 및 콜래보레이션 하는 뭐 저희 같은 PwC 같은 이제 이런 다양한 역할자들이 존재하면서 이 스마트 시티라는 어떠한 거대한 그 비즈니스 자체를 이렇게 영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밸류체인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역할자로 하나가 그 이런 스타트업 및 그 리빙랩이라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민간 협의 같이 도시 내에서 참여하는 그 참여 체계를 유럽에서는 리빙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제가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할자들이 도입이 돼서 도시 내에서 좀 더 활력 있게 활동하는 측면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뭐 서비스들을 보시면 뭐 대기오염 측정이다.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상당히 제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들이 주로 유선 통신망이나 어떤 제약적인 무선 통신망 위주로 넘겨보고 여기 통합 네트워크 센터에서 보고 이게 뭐 전광판이라든지 뭐 키오스크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단방향적이고 제약된 그 환경 그 서비스였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방범 서비스 같은 측면은 이제 뭐 요즘 길 가시다 보면 아직도 뭐 이런 서비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설치되면 이게 개선이 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CCTV가 중심이죠. 그러면서 CCTV가 메인이지만 비상 호출이라든지 뭐 RFID를 활용해서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어떤 제한된 융합이라고 보게 과거에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게 이제 저희 그 부산시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랑 그 미래부에서 그 부산에 투자를 해서 개방형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플랫폼이 어떤 그 폐쇄된 표준에 맞춰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였으면 이제 이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접근을 해서 원 M2M이라는 국제 표준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민간도 들어와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그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이게 미국 시카고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요 하나의 그 센서에서 당연히 환경 정보만 센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CCTV 같은 거나 그 온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융합 센서로 돼 있어서 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붐비는지 이런 것까지 여기서 다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요거를 부가 데이터와 가치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그리고 연구기관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최근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최근에 드론이다 그리고 가상현실이다 아젠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 그 서비스를 제공돼서 편리성을 제공할 것인가 그런 측면도 끊임없이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드론을 이용해서 아마 기사 나신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도 감지를 하고 소방 환경이나 재난, 범죄에도 활용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 안전 서비스 중에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테일 쪽이 그 공공에서 좀 적용될 때 보면 이제 뭐 대형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하겠지만 지역 내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 혹은 지역의 뭐 패션 문화거리, 뭐 그다음 관광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공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스마트 시티를 서비스하고 민간에서는 이제 지역에 어떻게 보면 홍보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네 뭐 광고도 하고 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뭐 이렇게 비콘을 여기는 이제 없지만 비콘을 이용해서 부산에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그 비콘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부산시청이 아니라 이제 부산은행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이 그 지역 내 소상공인들한테 약간 서비스하고 광고하고 판촉하는 용도로 그 퍼블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비콘을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앱을 개발해주는 사업을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였다고 하면 이제 공공이 뭐 투자를 해서 비콘을 다 설치해주고 했을 텐데 그런 사업들은 공공의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민간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주고 공공은 투자하고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민간 은행도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네 그 어떤 뭐 고객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자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또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동영상을 좀 두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여기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리셔서 이제 119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119에서 딱 전화를 했더니 이제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드론이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드론이 날아가서 이제 드론이 여기 이제 마당 이제 주차장까지 와 있으면 이제 요 보호자가 이제 드론을 이제 가져가서 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드론 안에는
보시면 이제 제세동기 기능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동영상도 위에 이제 그 응급 구조 요원이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딱 조치를 하면 앰뷸런스가 오기 전까지 긴급, 물론 이제 주변에 제세동기가 있으면 뭐 조치를 하겠지만 뭐 그거를 사용하기도 좀 힘들고 이제 어렵 수도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그 서비스를 적용해서 스마트 시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면 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일부 미국에서는 뭐 특정 지역별로 좀 적용되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화재 현장이나 그런 부분에 드론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이거를 좀 신속하게 그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잠시만요. 이분은 이제 VR을 이용해서 관광 및 그 리테일에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을 이게 VR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뉴욕을 간 거죠. 예. 그래서 뭐 그쪽에 지역 내 이제 뭐 그 관광지도 VR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뉴욕의 가장 그 유명한 그 메이시스 백화점을 이렇게 딱 찍으면 이제 그 안에 실제 촬영된 이제 쇼핑몰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쭉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딱 가다가 특정 이제 매장에 가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쭉 보다 보면 이제 원하는 상품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원하는 상품들을 지금 체크를 하면 이게 이제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그 이게 지금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약간 상용화는 아직 안 돼 있지만 거의 이제 상용화 직전 단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바이플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VR 관련해서 이제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리테일과 접목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 도시 관광 정보를 VR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어떤 커머스.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제 이런 VR 정보들을 좀 주고 이제 허가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제 온라인 홈쇼핑, 대형 온라인 홈쇼핑은 자체적으로 이런 걸 만들겠지만 뭐 지역의 어떤 상권, 지역의 뭐 전통 장터라든지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이런 걸 접목시킨다든지 국내에는 이제 서울에는 뭐 북촌 한옥마을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이런 걸 적용시킨다든지 그런 이렇게 노력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그 어떻게 이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럼 과연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같이 활성화할 거냐. 뭐 기술 적용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기술력이 월등한 전문 IT 기업들을 이렇게 바잉해서 하시게 되면 가장 빠른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대부분 그 기술들이 적용된 서비스들이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 어떤 그 시민의 니즈라든지 그 지역에 위치한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 또 공공의 어떤 그 분들이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진화 발전하고 뭔가 계속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공공의 어떤 역할과 특성상 그러기도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UCT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탑다운 이제 스마트 시티가 아닌 과거 UCT라고 하면 과거에도 뭐 시민 체감형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 체감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에서 3년 예산이 줄어지고 좀 서비스가 어려워지면 거의 매몰이 되고 과거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은 더 이상 뭐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의 뭐 예산 낭비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그게 발전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뭐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입됐는데 결국은 남은 거는 CCTV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CCTV는 좀 많이 쓰여요. 근데 그 외에 뭐 시민 체감을 위해서 키오스크 만들어두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헬스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활용되는 케이스라든지 지금까지 뭐 발전되는 사례들은 상당히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의 그 정부의 역할은 좀 최소화하고 민간이 그 서비스들을 계속 발굴해내고 비즈니스를 영위해내고 공공은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해주고 어떤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 그걸 이제 보통 바텀업 시티, 바텀업 접근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축이 약간 공공에서 민간 쪽으로 그 전환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일단 아까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방형 어떤 플랫폼 여러 가지 민간들이 그 플랫폼까지 다 개발을 해서 만들려면 워낙 많은 투자금이 드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인프라,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공공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뭐 실증 물리적인 창업 보육을 위한 어떤 실증 센터 그리고 기타 이제 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뭐 투자사를 유치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기술적인 플랫폼을 도시에서 제공을 해주면 지역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그다음에 지역의 유망 기업, 그리고 뭐 일반 시민까지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사업화, 그리고 기술 개발, 그다음에 어떤 실증하고 그거를 비즈니스 확대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약간 역할 분담 체계로 스마트 시티 추진 체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 만약에 제가 이제 모두의 그 신사업 기획을 하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랑 좀 연결해서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면 뭐 직접 뭐 다 이게 뭐 이렇게 도시랑 시 정부랑 뭐 온라인을 맺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지역 업체가 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 업체가 많이 생길수록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세수 증가 요인도 될 수 있고 지역 내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그러니까 기술적인 스마트 시티 서비스 구축과 같이 크게 병행돼야 되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그 PwC에서 이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육성을 하다 보면 이런 그 도시 인프라 예컨대 뭐 물 관리라든지 도로 교통,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뭐 공공 자전거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근데 이제 이분들의 문제가 보면 수요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이 국내에는 형성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내에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시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가급적 국내에서 도시가 그런 수요처가 돼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실증할 수 있게끔 그래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뭐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어프로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EU가 사실 그 주도를 해서 전체적인 스마트 시티 투자를 위한 펀딩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각 그 도시가 됐든 민간도 되고 도시가 돼서 각각 이 주제 뭐 시민 참여라든지 뭐 에너지, 환경보호, 모빌리티 이런 여러 가지 클러스터라는 아젠다 하에서 그 선제안을 받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래서 현재 한 400여 개의 도시 그러니까 400여 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U 곳곳에 도시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공이 발주낸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민간이나 혹은 공공에서 그 파트너십을 맺은 공공과 같이 선제안을 해서 이제 예산을 따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민과 민간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탄생한 게 이 리빙랩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빙랩이 보면 혹시 뭐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창업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창업보육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런 센터 같은 데 와서 스타트업이 자기네 기술도 개발하고 이제 그런 약간 물리적인 공간 플러스 비즈니스적인 그 책임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주기에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 지역의 주민, 뭐 약간 뭐 은퇴를 하신 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치면 이제 경력 단절녀죠. 뭐 경력이 좀 단절된 분, 혹은 뭐 아직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돌리면서 일정 부분에 뭐 임금도 받을 수 있고 뭐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빙랩을 각각의 프로젝트, 뭐 환경 서비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가로등 서비스 이런 것들별로 리빙랩을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일자리도 좀 해소를 하고 그 시민들의 수준도 이렇게 높여 나가는 이런 접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요거를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시증 지원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을 스마트 시티라는 어떤 아젠다 하에서 스마트 시티를 같이 육성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그 아마존 아까 이제 클라우드 방금 세션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아마존에서 그 IoT 플랫폼을 클라우드에 얻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북촌 그 한옥마을의 관광 서비스들을 스타트업이 만들어서 뭐 제공하는 그런 그 시도도 하고 있는 게 최근의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과거에 만약에 아까 그 동영상, 그 뉴욕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과거의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아마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하면 그 그냥 공공에서 VR 사업자에게 쭉 선정을 해서 기술 개발 쭉 해서 그런 서비스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뭐 사용자도 없고 그 서비스도 이렇게 기술 뭐 VR 기술이 좀 빨리 바뀌니까 그런 기술들이 잘 수용을 못하면서 이제 사장돼가는 그 흐름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는 이제 공공은 철저하게 어떤 그 플랫폼 관광에 관련된 이제 뭐 도시 정보라든지 그런 거랑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하게끔 민간 사업자한테 뭐 약간의 허가권, 뭐 허가 형식적으로 보면 허가권 같은 거를 주고 데이터, 그 이제 오픈 데이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관광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그런 최신 뭐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뭐 모바일 같은 형태로 만들든 뭐 VR 같은 형태로 만들든 만들어서 서비스하면서 서로 상호,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는 이제 공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파트너십 관계로 비즈니스를 많이 영위해가면서 이거는 이제 지역 기반으로 이 서비스가 되다 보니 물론 이제 그 전국 단위의 서비스랑 같이 파트너십이나 협업을 맺을 수가 있겠죠. 뭐 예컨대 뭐 관광의 뭐 야놀자라든지 뭐 그런 서비스랑 지역에 자생하는 어떤 스타트업이랑 파생해서 같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의 전반적인 비즈니스랑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게 최근에 그 이런 시티즌 오리엔티드의 스마트 시티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PwC에서는 이거를 스마트 시티 홀리스틱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스마트 시티의 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려면 사실은 뭐 민간의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의 어떤 그 리더십,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뭐 파트너십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시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항목들, 영역들에 대한 그 사회적 자본을 스마트화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 어떤 사실 참여를 어떻게 일으킬 거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활성화하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많이 무르익었다고 하면 사실 국내는 아직 그게 좀 경색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탄력성을 부여할 건인가에 대해서 홀리스틱 모델로 좀 접근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도시에 혹은 도시에 참여하는 민간의 기업의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어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기술적인 접근이죠.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IoT 기술을 도시 내에 적용해서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상승하는 측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일자리를 느끼고 시민을 어떻게 보면 스마트화해 나갈 거냐에 대한 같은 아젠다를 약간 균형 잡힌 접근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인 스마트 시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